안녕하세요.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폭풍이 남긴 흔적, 바로 트라우마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로 자리 잡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가 우리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트라우마를 넘어선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2025년 최신 정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고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의 불쾌한 기억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뇌와 몸, 그리고 정신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입니다. 사고, 폭력, 재난, 상실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불안, 우울, 수면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심지어는 만성적인 신체 통증과 같은 복합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사회생활, 직업활동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며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라우마를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5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2025 트라우마 치유주간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특히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들의 심리 지원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속 노출 치료, 즉 프롤롱드 익스포저 세러피, PE 워크숍이 심도 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PE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인지, 행동치료의 한 형태로 오랜 시간 동안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매우 강력한 치료 기법입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들은 PE 기법을 숙련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 트라우마 심리 지원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트라우마 유공 표창 수여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과 봉사를 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사회적 노력을 격려하며 더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불어 트라우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심포지엄에서는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 도입에 대한 실제 사례 발표와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트라우마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모색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넘어 예방과 회복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최신 치료법들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개인의 특성과 트라우마의 성격에 맞춰 맞춤형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속 노출 치료, PE는 PTSD 치료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행동, 치료 및 인지 행동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 감정, 그리고 회피했던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심상정 노출법을 통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다루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기억을 회피하는 대신 직면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실제적 노출법을 통해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하여 회피했던 특정 장소, 사람, 활동 등에 점진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운전을 두려워한다면 운전과 관련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실제 운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와 관련된 과도한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왜곡된 인지를 교정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는 개인이 회피하던 상황과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외상 후 성장, 즉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크로스, PTG는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상 후 성장 5단계 모델은 집단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며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식 단계는 트라우마가 우리 자신과 삶에 미친 영향을 정직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각성 단계에서는 트라우마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인지하고 탐색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정체성 확립은 트라우마 이후 달라진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아, 개념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때로 이전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와 새로운 세상의 통합은 트라우마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경험이 현재의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지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적극적 참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며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는 단계입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이 타인에게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절정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 후 성장은 트라우마가 단지 고통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회복력과 삶의 깊이 있는 의미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줍니다. 또한 이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얼마나 내면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각 문화권의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치유 방법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치료법이 효과적일 수는 없으며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은 치유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의식, 공동체 춤과 음악, 이야기 전통, 명상, 그리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적 접근 등은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존중하며 치유 과정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에서는 조상 숭배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문화에서는 샤머니즘적 의례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춤과 음악이 감정 해소와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서구적 치료법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깊이 있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여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문화적 적합성은 단순히 번역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치료자가 내담자의 문화적 가치, 신념,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치료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담자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집단 활동 또한 트라우마 치유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화 기원 모임, 추모 행사, 공동체 예술 프로젝트, 이야기 나누기 세션, 평화, 정원 가꾸기 등은 트라우마로 인해 느끼는 고립감과 단절감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며 희망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단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개인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치유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사회 곳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에는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보들이 과거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됩니다. 재난 발생 시 심리 지원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개입 과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같은 국가 및 공공전문기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초기부터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정신건강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트라우마의 예방, 조기 개입, 그리고 장기적인 치유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지역 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 진단 서비스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진단은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필요한 도움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 진단 결과 높은 수준의 점수가 나올 경우 이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나 정신과적 상담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건강한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외에도 공동체 기반 접근은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화의 씨앗 프로젝트와 같이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활동들은 개인의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고 소속감과 희망감을 증가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불안정해졌을 때 함께 힘을 모아 회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치유에 매우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상처를 공동체의 상처로 인식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집단적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지지받고 인정받으며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및 재난 관련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의미 찾기는 회복력의 핵심 요소로 강력하게 강조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목적을 다시 부여합니다. 저널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트라우마 경험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 명확화를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 보기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 인류 보편적인 경험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 돕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힘이 되고 이는 곧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자기 치유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라우마는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우리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트라우마는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성장과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발전된 치료법과 풍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통받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치료자와의 상담, 공동체와의 연결,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치유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트라우마를 넘어선 더욱 자유롭고 충만하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치유 여정에 작은 빛과 희망을 비추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